이런 거는 스테이블 인저리로서 컨설베이티브 치료를 권유합니다. 버스트 프랙처는 데니스에서는 버스트고 맥카피는 버스트를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로 나누었고요. AO 타입의 A3 프랙처입니다. 안티리어 컬럼과 미드 컬럼 모두 압박 손상이 있는데 버티브라 바디의 포스테리어 콜텍스가 파괴가 돼야 미드 컬럼이 손상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포스테리어 컬럼은 정상이거나 축은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축은 골절은 항상 그림에서 보시듯이 벌티컬 프랙처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렇게 포스테리어 버티브라 바디의 콜텍스 프랙처가 캔날로 본이 밑으로 풀어져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프래그먼트들은 스폰타니어스 리접션이 가능합니다. 보통 5% 전에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카피는 버스트를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로 나눠서 스테이블은 컨설베이티브 치료를, 언스테이블은 오퍼레이티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트 프랙처 중에서 라미너 프랙처가 넌-디스플레이트되고 벌티컬리 오리엔트되면 이거는 컨설베이티브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프랙처 사이트로 너브부트가 엔트럽되면서 유로로직 데피시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컴프레션 스타빌리제이션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프랙션 디스트릭션 인저리입니다. 데니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스티트를 표현하였고요. 맥카피는 찬스 프랙션 디스트랙션 인저리로 분류하였습니다. A 타입 B 인저리고요. 언스테이블 인저리로서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손상은 또한 프랙션 디스트랙션 인저리하고 프랙션 컴프레션 인저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프랙션 디스트랙션 인저리는 맥카피에서는 찬스 프랙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림을 보시다시피 전방 종이인대의 전방에 회전축이 있고 이 회전축으로 굴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3컬럼이 디스트랙션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러면 프랙션 컴프레션 인저리는 맥카피에서 프랙션 디스트랙션 인저리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회전축이 전방 종이인대 후방 축체 내에서 있음으로써 굴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티리어 컬럼에는 컴프레션이, 미드하고 포스테리어 컬럼에는 디스트랙션이 발생을 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포스테리어 컬럼은 허리전탈한 인저리를 보입니다. 이 개념을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프랙처 리덕션 하는 테크닉의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익스텐전 인저리입니다. AO 타입 B3 해당하고요. 안티리어 스폰디라이티스나 DC가 있는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우 불안정한 골절로서 수술을 권유합니다.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데니스에서 프랙처 디스로케이션을 표현했고요. 맥카피에서 트랜스레이셔널 인저리로 AO 클래시피케이션 타입 C에 해당합니다. 언스테이블 인저리로서 당연히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 보시면 보존적 치료의 적용증입니다. 보통 유로릭 데피시트가 없다. 그럼 가정, 이게 시작이 돼야 되고요. 이건 마이너 인저리, 심플 컴프레션 프랙처, 맥카피의 스테이블 버스트 프랙처, 그리고 버스트 프랙처의 타입 중에 non-displaced and vertically oriented laminar fracture, 그리고 맥카피의 찬스 프랙처 중에서 프랙처가 본이 엘리멘트만을 통하여 발생한 경우 TLICS 3.2 이런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조기 3개월 정도 착용하고요.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에 신경 증상이 악화된다든지 후마한 변형이 10도 이상 증가한다든지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보시면요. 수술 시기는 특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레시브 유로로직 데피시트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전신 안정성이 보장되는 한 가능한 빨리 시행하는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버스트 프랙처의 수술적 치료의 적용증입니다. 유로로직 인저리가 있거나 포스테리어 컬럼이 손상됐거나 사이탈 인덱스가 25도 이상, 엑시얼 컴프레션이 50도 이상, 캔날 오클루전이 50% 이상, 그리고 non-displaced vertically oriented laminar fracture인데 루트가 인트레먼트 되어 유로로직 데피시트가 보이는 경우 수술하게 됩니다. 이때는 포스티리어 서저리, 안티리어 서저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포스티리어 서저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페디클 스크루를 프랙처 사이트의 하나나 둘 위, 그리고 하나 아래 픽세이션은 숏 컨스트럭트를 사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밑에 세 가지 경우 캔날 본이 루트로 프로전에 의한 유로로직 데피시트가 있거나 듀라테와 루트 엔트레먼트 로드 베어링 프랙처 클래시피케이션 7.2 이상이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모두 설명을 드리면요. 캔날 본이 루트로 프로전에 의한 유로로직 데피시트가 있다. 그럼 포스트리에서 페디클 스크루 픽세이션에 추가로 이 본이 루트로 프로전된 본이 프래그먼트를 캔날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인다이렉트 디컴프레션이나 포스트레트럴 디컴프레션을 추가로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인다이렉트 디컴프레션이 뭐냐? 리가멘토 탁시스로 알려져 있고요. 인텍트한 포스트리어 로비탈 리가멘트가 필요합니다. 이 리가멘트의 디스섹션 포스를 작용시킴으로써 캔날이 트로포전인 보니 프래그먼트를 리덕션 시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런 거는 보통 수상후 2에서 4일 이내에 시행해줘야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캔날 인크로치먼트가 30에서 50%인 경우는 좋습니다. 하지만 캔날 인크로치먼트가 50% 이상이거나 CT 파이링에서 리버스드 콜티컬 사인, 이 그림 보시면 이 프래그먼트는 버티컬 포스트 콜티컬스가 180도 이상 회전된 모습입니다. 이런 리버스 콜티컬 사인은 포스트럴 로미탈 리가멘트가 인주리된 사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리가멘토 탁시스는 레스 이펙티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듀라테와 루트 엔트러먼트가 있거나 또는 척추관의 후방에서 손상된 척추 근육 등에 의하여 경막이 압박됐다. 그럼 라미넥tom이 추가로 해줘야 되고요. 로드 베어링 프랙처 클래시피케이션이 7점 이상이다. 사진에서 보듯이 안티리어 서포트 추가로 시행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티리어 서저리는 다이렉트 디컴프레션과 리컨스트럭션으로 시행될 수 있는데요. 어느 경우에 하느냐? 컴플리트 디컴프레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즉, 스파인라이 캔날의 본이 프래그먼트 동반한 시비어로지 데피시트가 있거나 포스트 서저리 했습니다. 하지만 시그니피컨트 레지듀얼 유럴 컴프레션이 존재하는 경우 할 수 있고요.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션 세그멘트를 프리저베이션 하기 위해서 특히 룸바 레벨에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프랙션 디스트랙션 인저리는 포스트 서저리를 보통 하고요. 패티크 스크루를 이용한 숏 컨스트럭트로 수술하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프랙션 디스트랙션 인저리, 맥카프에서의 찬스 프랙처인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컴프레션 컨스트렉트, 즉 이 디스트랙션된 인저리를 컴프레션 포스에 의해서 하이포시스를 교정해야 되고요. 프랙션 컴프레션 인저리, 즉 맥카프에서의 프랙션 디스트랙션 인저리입니다. 이거는 슬라이틀리 오버 컨털드 로드 때 로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로드를 사용하게 되면 안테리어 컴프레션이 된 곳은 디스트랙션 인저리가 디스트랙션 포스가 되고요. 디스트랙션 인저리가 발생한 뒤쪽에는 컴프레션 포스를 작용시켜서 하이포시스를 잘 교정할 수 있습니다. 자, 디스트랙션 인저리입니다. 역시 포스티리어 서지를 하나, 페디클 스크루를 이용하여 보통 프랙처 사이트의 두 개, 아래 두 개, 조금 롱 컨스트럭트를 사용하여 수술을 하게 되고요.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역시 포스티리어 서저리, 롱 컨스트럭트를 사용하는데 컴플리트하게 이루어진 인저리가 있다. 그럼 더 이상 수술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인컴플리트 이루어진 인저리가 있는데 신경근성이 남아있다. 그러면 2차적으로 안티리어 디컴프레션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TRICS 스코어링입니다. 3점 이하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4점인 경우에는 그 환자의 메디컬 컨디션과 아들 인저리, 다른 동반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 술자가 결정하도록 해놨고요. 5점 이상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회에서도 그 수술 시에 서지컬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 제안해 주었습니다. 자,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남자 41세, 인파티 백페인만으로 내원하 있고요. 사진 보시면 L4의 컴프레션, 캔날 인크로치먼트 그렇게 심하지 않죠? MRI T1, T2, 패스터 프레션, 포스티리얼 리가멘트 컴프렉스, 인텍트한 소형 환자가 되는 데니스에서 버스트, 맥카프에서 스테이블 버스트, AO에서 A2, TLI에서 1점. 보존적 치료 시행하기 가능하나 컴프레션 레이트가 52%고 사이탈 인덱스 26도 나오는 바 저희가 L3에서 L5까지 퓨전으로 치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남자 43세 3m 폴다운 백페인만으로 내원하였습니다. L2 역시 컴프레션이고요. CT XR를 보면 캔날 인크로치먼트 굉장히 심하고 있고 여기 벌티컬이 오리엔트된 프랙처 라미나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MRI T1, T2, PLC는 인텍트한 소견 관찰되고 있어서 데니스에서 버스트, 맥카프에서는 언스테이블, AO에서는 A3, TLIC에서 1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L1에서 L3까지 퓨전을 시행하였고요. 수술 후 측정한 로드 베어링 프랙처 클래시피케이션 8점 나왔습니다. 아까 7점 이상이면 안티리어 서포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점 나와서 추가적인 세컨더리 오피를 통해 안티리어 서포트 시행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22세, 알스 상태에서 원인 알 수 없는 손상, 백페인으로 내원하였는데요. 사진 보시면 T12의 컴프레션, 캔날은 뭐 그렇게 인크로치먼트 심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허리전탈 프랙처 라인, 특징적인 허리전탈 프랙처 라인 보이고 있고 T11, T10에도 마이너한 컴프레션 도중 관찰되고 MRI T1, T2,
패스 서프레션에서 PLC 손상 관찰되는 T12에서는 데니스하고 맥카페타 프랙션 디스트랙션 인저리 AO의 B2, TLIS 10점이고요. T10, T11은 컴프레션 프랙처죠. 이런 환자에 있어서 뒤쪽에서 T10부터 L1까지 퓨전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남자 35세 이카치 백페인과 배뇨장애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이번에 컴프레션 TT 엑시아상 보시면 T12 L1이지만 그 T12의 인페리어 아티큘러 프로세스가 캔날내에서 관찰되고요. MRI T1, T2 패스 서프레션에서 PLC 손상 확인할 수 있는 데니스에서는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맥카페에서는 트랜스레이셔널 인저리, A1의 A5 클래시피케이션 C1, TLICS 9.1 환자에서 T11부터 L2까지 포스트 퓨전 시행하였고요. 포스트-OP 팔로우 CT에서 리덕션 잘 유지돼서 추가적인 안스리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문제 푸시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흉요추부 골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압박 골절에서 추체 압박이 50%를 넘거나 골절된 추체 설정압박이 25도를 넘는다. 그럼 후방인대근의 손상을 의심하여 자기 공문 영상을 촬영할 필요가 있다. 있죠. 이렇게 숫자 나오면 이 불안정성 골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MRI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단순 방사선 사진상 흉요추부 압박 골절과 함께 골절 부위 극돌기관 간극의 증가가 관찰되는 경우 굴곡 신현 손상의 가능성이 높다. 맞죠? 추궁판의 종골절을 전달하는 방출성 골절로 척추관의 침범 정도가 심하죠. 근데 하지의 신경 손상 심하지 않는데 배뇨장애를 동반한 경우에는 경막 파열 및 신경근 포착을 의심할 수 있다. 있습니다. 찬스 프랙처가 인대 손상 없이 골조직을 통해 발생한 경우 불안정 골절이므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경우 보존적 치료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골조직을 통해서 발생했기 때문에요. 1, 2, 3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흉요추부 골절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수술 방법의 선택이 있어 로드 베어링 프랙처 클래시피케이션이 7점 이상의 경우 전방 융합술을 고려한다. 해야죠. TLICS 3점 이하다. 수술적 치료 고려할 수 있다. 아닙니다. 보존적 치료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방출성 골절에서 신경 증상과 함께 CT 사진에서 리버스 콜티칼 사인을 보이는 경우 리가멘토 탁시스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맞죠? 골절 탈구 시에는 불안정성의 특성상 전방 도달법으로 정복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니죠. 이건 처음에는 후방 도달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답하게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분야